어떻게 됩니까? 집값 폭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 종부세 폭탄 뭐 몇 억 나온다. 이거는 정말 소수의 얘기입니다. 종부세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매체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에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확 늘어났다. 자, 이렇게 다주택자가 느끼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다주택자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의 물건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폭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똑똑한 투자자는요, 단독 명의로 안 합니다. 단독 명의로. 초고가 주택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단독 명의로 하겠습니까? 공제액이 다른데요? 공제액이 다르면 종부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단독 명의로 해서 9억 공제 받을 바에는 공동 명의로 해서 12억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율도 줄어들고요. 그렇게 해서 절세로 이미 전환하신 분들이 많다. 이미 추가 주택 매수할 때부터 공동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당연히 공시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간 거 다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겁니까? 당연히 세입자한테 다 전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놓여있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그 월세액으로 다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뭐 몇 억 올라갔다, 종부세 몇 억 나올 거다, 그 말 같지 않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거 정말 과장돼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 종부세 폭탄 뭐 몇 억 나온다, 이거는 정말 소수의 얘기입니다. 소수의 얘기고 정말 똘똘한 주택, 다주택을 들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분들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단독 명의로 했겠냐 이거예요. 매스컴에서는 자극적인 얘기를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다 공동 명의로 했다고요. 공동 명의로 하면 이 종부세 부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인상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뒷 영상을 토대로 해서 계산을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부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전에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종부세 배제된다고요. 종부세 안 냅니다. 그리고 2018년 9.13 대책 나오기 이전에 부동산을 계약하신 분들 가운데 2020년 7.10 대책이 나오기 이전까지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무슨 혜택 줬습니까? 종부세 배제 혜택 줬잖아요. 종부세 안 내는 혜택 줬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건수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전년 대비 3배가 급등했습니다. 3배가. 그리고 2020년 7.10 대책 나오기 이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요. 이분들 어떡합니까? 매물 다 잠겨있다고요. 이분들 매물.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다주택자 분들의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물량들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혜택을 부여했죠. 그러면서 민특법을 개정시키지 않았습니까? 임대의무 기간 8년 안 채워도 된다. 4년 임대의무 기간 2분의 1 이상만 지나면 내가 혜택 주겠다. 혜택 주겠다. 양도세 중과 없이 해주겠다. 근데 다주택자분들이 미쳤다고 잦은 말씀 하겠습니까? 어차피 8년 동안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 해놓으면 종부세 혜택 그대로 계속 받는 거고 양도세 중과 배제 다 되는 물건들 아닙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이분들이 미쳤다고 잦은 말씀 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등록한 등록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물건들 8년 동안 잠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주택자분들은요, 이 거주주택 과세 특례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똘똘한 주택은 내가 거주하면서 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에 전부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런 물건들은 5년만 보유하면,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거주하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플랜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런 물건들 가운데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계약해서 2020년 7.10 대책 이전까지 8년짜리 등록하신 분들은 이거 다 뭐 받습니까? 종부세 혜택 다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물건 종부세 혜택 다 받는 거고, 그리고 똘똘한 주택은 2년만 거주하면 이거 비과세 받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물건들 나오겠냐고요. 이런 물건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은 이런 플랜으로 많이 접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물건들 어떻게 시장에 나오겠냐 이거예요. 다만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계약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종부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간혹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똘똘한 거주주택은 가져가되 이 거주주택을 제외한 서브 개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 가운데 시세 차익이 없거나 지역적 입지가 좋지 않는 물건들은 이렇게 자진말소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은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있냐? 뭐 경기도 외곽 일대 아파트들이나 또는 인천 부천 일대의 이런 입지가 좀 동떨어진 이런 아파트들에서는 이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려면 결국엔 이 중심부 서울에서의 집값 하락이 나와야 된다. 특히나 강남 일대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이 강남 일대에서 나오겠냐고요. 똘똘한 주택은 가져가되 서브 개념으로 하는 건 매도하겠지만 결국엔 똘똘한 주택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양도세 100% 면제가 있었습니다. 양도세 100% 면제. 여기에 요건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대부분 다 공시가격 6억 이하만 이런 혜택들을 줬어요. 임대사업자의 혜택. 근데 양도세 100% 면제는요. 이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가액 면적 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면적 요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계약한 이런 강남 일대에 초고가 주택 소유했던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양도세 100% 면제 받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고요. 그런 물건들 8년 동안 안 나옵니다. 8년 동안. 강남 일대 임대사업자 양도세 100% 면제 받기 위해서 등록하신 분들 8년 동안 안 나온다고요. 8년 동안. 2026년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물건들. 다주택자가 명의 변경을 해놨거나 공동명의로 매수하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다. 이런 다주택자,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혹여나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서브 개념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런 경기 외곽 인천 부천 일대에 이런 물량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똘똘한 주택에서 나오기는 어렵다. 근데 집값을 잡기 위해선 이 똘똘한 주택의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똘똘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폭락론자들이 이 영상에서 떠들어대는 이 종부세 폭탄으로 집값 하락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